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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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또 잘 맞게 또 배워나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되게 그런 부분으로 또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또 건장한 청년의 한 명으로서 의무를 하는 거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이홉, 아미 잘 다녀올게요 라고 말을 했네요. 어제 입대를 했습니다. 멤버 중에 두 번째죠? 네, 불과 어제였죠. 네, 어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36사단에 입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먼저 입대를 했던 진 씨의 그 입대 현장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군복을 입고 이제 그러네요. 휴가를 나온 진 씨의 이제 참여가 맨 왼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멤버 전원이 함께 이제 배웅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한 번 또 눈길을 끌었던 건 아미였습니다. 네. 굉장히 성숙한 팬덤 문화를 이번에도 보여줬는데요. 예. 진 씨 입대 당시에도 현장을 찾는 대신에 보라색 플래카드 등으로 인사를 대신했던 아미였는데 제이홉 씨 입대 때는 일명 호비버스로 배웅을 대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에는 조건 없는 믿음으로 응원해 이젠 우릴 믿을 차례 등의 문구와 함께 제이홉 씨의 사진이 랩핑돼 있었습니다. 와, 마천 진 씨 입대 때처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었던 거죠? 네, 별도의 행사는 없었는데요. 대신해서 이제 제이홉 씨가 팬 커뮤니티 플랫폼과 인스타그램에 직접 사진을 올려서 네.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자른 머리에 충성 포즈를 한 사진과 함께 네. 이제 사랑합니다, 아미 잘 다녀올게요 라는 글을 남겼고요. 지난 14일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대한 진 씨와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진 씨가 훈련소에 처음 입소한 날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아서 11시간 동안 하늘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그래서 제이홉 씨는 이제 여러 팁을 얻어서 이제 진 씨와는 달리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기고 책도 꼭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해서 격하게 아낀다, 아주 사랑하는 브로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의무를 다한 뒤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제이홉 씨. 저희도 기다릴게요. 네, 팬들이랑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군생활 건강하게 잘 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보여주세요. K-팝 최초 블랙핑크 코첼라 헤드라이너. 와, 블랙핑크가 아주 기념비적인 공연을 성원리에 마쳤는데 헤드라이너 하면 어느 정도예요? 헤드라이너는 메인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인 인지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급의 가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출연자 중에 거의 메인이죠. 주인공이다. 네, 거죠.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랙핑크가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 벨리앤드 아차 페스티벌 무대를 접수했습니다. 코첼라는 굉장히 이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이번엔 전 세계 2억 5천만여 명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2019년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서브 헤드라이너로 이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네, 4년 만에 메인으로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무대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라이너는 메인 공연에서는 가장 기대되고 주목받는 출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블랙핑크가 초청이 됐었고요. 블랙핑크는 이 무대에서 블랙핑크 베놈, 그리고 Kill This Love, How Do You Like That, 붐바야, 불장난, 뚜두뚜두까지 자신들의 히트곡을 모두 수놓았습니다. 이때 이도성 기자님 있어서 옆에서 좀 스윙체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 야, 사실 서브로 무대 쓰는 것도 이 코첼라 무대 자체가 대단한 건데 4년 만에 K-팝 가수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초청된 것 자체가 인지도, 파급력, 실력 면에서 다 인정을 받았네요. 무대 보셨어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팬들이 이렇게 올린 영상을 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예쁘다를 넘어서 이젠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네. 멋붐이 느껴지는 무대들이었습니다. 멋붐. 멋붐이라고 하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들의 히트곡으로 사실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K-팝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네. 멤버들도 무대에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로제 씨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 덕분이다라는 소감을 전했고요. 제니 씨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다. 4년 만에 서브 스테이지에서 메인 스테이지까지 오게 돼 믿기지 않는다라고 감격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영국 최고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브리시티 서머타임 페스티벌에 초청이 됐습니다. 영국도 네, 적당히군요. 여기서도 이제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섭니다. 네.
블랙핑크는 이제 세계 양대 음악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영국을 모두 접수했는데요. 굉장히 이 자체가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보는 제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너무너무 멋지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막 이런 네. 느낌이 멋쁨. 들어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멤버 로제 씨의 열애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동원 씨예요. 네, 로제 씨하고 강동원 씨가 열애설에 휩싸였는데요. 최근 한 명품 브랜드의 디렉터가 자신의 채널에 홈파티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나란히 앉은 이제 강동원 씨와 로제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이 사진이 열애설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커플 아이템을 이제 착용했다는 뭐 목걸이, 그리고 커플룩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열애설에 힘이 실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생활이니만큼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앞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네. 두 가지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 뭐 확인 불가 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이번에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오. 그럼 사실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이제 쏟아졌는데요. 발빠르게 진화를 나서서 한나절 만에 2차 공식 입장을 뿌려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불가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이제 보도자료로 사실 무근이다라고. 굉장히 근데 2차 공식 입장을 밝힌 건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사실 뭐 팬으로서 블랙핑크의 역사적인 성과잖아요, 정말. 그런 성과가 좀 갑자기 열애설로 덮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활약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키워드 볼까요? 임영웅, 연이은 미담도 영웅급. 히어로. 이름만큼이나 행보도 히어로인 가수인데 지난번에 시축도 아주 멋있게 했었고요. 네. 근데 뒤늦게 또 알려진 선행 소식이 있다고요. 정말 미담이 끝이 없습니다. 네, 임영웅 씨는 정말 히어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한 팬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80대 팬의 치료비를 임영웅 씨가 대신 대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에서 한 80대 관람객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람 중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 관람객의 병원 방문에 함께했던 그 임영웅 측 관계자가 동행은 물론 치료비까지 대납하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임영웅 씨 소속사 측은 대납해준 사실이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연 도중 돌발 상황인데 대처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선행, 뭐 미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3억 원을 기부했고요. 작년 생일에 이제 팬클럽인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뭐 사랑의 열매 외에도 다양한 곳에 기부금을 전달해서 총 기부액이 8억 원을 넘겼고요. 지난해 1월에는 또 다른 이제 선행이 있었는데 네. 올림픽대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근처를 지나던 임영웅 씨가 직접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네네. 응급조치를 했던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임영웅 씨의 소속사 측은 스케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현장을 목격했고 임영웅 씨가 나서서 운전자를 도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진짜 임영웅 씨 또 팬분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로 이 건행 많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건행 소식 진짜 자주 들려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임영웅 씨가 팬클럽 이름으로 2억 원 전달하기도, 그러니까 약간 팬들과 스타가 약간 서로 막 잘 되길 바라주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팬들도 어디 가서나 매너 꼭 잘 지키고 좋은 일 하려고 그 임영웅 씨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저는 되게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서로 계속 발전하는, 네네네네네. 팬도 발전하고 스타도 서로가 발전하고 윈윈하는 저희도 한번 여러분과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영 기자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더 재미있는 연예계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자, 지금 밀당 중이에요. 네, 좀 기다려주세요. 황희대님도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